네,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영주권 신청에 앞서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또 새로운 제약이 하나 생겼었다면 당시에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굉장한 이슈였죠. 맞아요. 그때.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는 이거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안 돼요, 건가요? 저것도 안 저것도 돼요. 이거 뭐 굉장히 그때 뭐 헷갈렸었죠. 제가 그때 유튜브 뭐 영상도 찍고 우리 같이 맞았어요.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것도 찍고 세미나도 예. 몇 번 그래서 하고 뭐 이거는 괜찮지만 저건 안 된다 이런 거. 굉장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결국 시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그랬었죠. 시절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유야무야 되고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안들이 계속 나와서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시행 사실 트럼프 때 그 여러 가지 제동을 걸어놨던 거는 하나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9일에 네.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퍼블릭 차지 정의가 뭐냐? 퍼블릭 차지는 예전에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SSI하고 탄프하고 그다음에 롱텀 케어 받는 거 있어요. 요양원에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생계 보조금 뭐 SSI나 탄프 같은 거는 생계 보조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생계 보조금. 네. 그다음에 장기 요양. 요거 빼놓고는 괜찮다. 근데 거는. 이제 트럼프 때는 메디케이드, 뭐 푸스탬프, 뭐 무슨 뭐 주택 지원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고 그것을 영주권 신청정 3개월에 3년 동안에 1년 이상 뭘 받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가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안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나오면서 맞아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의료 보험을 놔야 그것도 된다.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많았는데. 그런 거가 다 이제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어떤 공식은 없었군요. 공식적으로 9일 날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자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외에는 퍼블릭 차지라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연방 그 관보에 게재를 하고 정식으로 11월 23일 날 시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 12월 23일. 하지만 그 사이에 뭐 지난 뭐 2년이죠. 했다고 해서 계속 한 사람들 아무 문제 사실 없고. 없었지만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의료보험 굳이 안 해도 되고? 예, 그거는 전에부터 안 한다고 또 발표한 게 또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적 부조에 관한 퍼블릭 차지에 관한 그 종류들을 예전에 시행했던 세 가지 SSI, TANF, 탄프, 그다음에 장기 롱텀 케어에서 받는 거. 요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하지만 SSI나 탄프 같은 경우는 영주권 아닌 사람은 어차피 자격도 안 돼요. 그렇죠. 안 하기에는. 되는데 맞아요. 뭐 메디케이드나 그러네요. 이런 거는 좀 뭐 영주권자 아니래도 많이 주잖아요. 뉴욕주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뉴저지는 못 받는 걸로 아는데. 못 받죠. 자격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응급실로 간다거나 뭐 아이를 낳으러 간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거는 트럼프 때도 예외는 있었어요. 그거는 어차피 여러 가지로 그 영주권자 아닌 분들은 받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주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또 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재정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영주권을 하면 재정보증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그렇죠. 특히 가족이민 같은 경우. 가족이민이 취업이민은 아니에요. 취업이민은 왜냐하면 스폰서가 있으니까 그쵸.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스폰서의 잡 오퍼레이터를 받으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가족이민 같은 경우에는 초청인이 내가 내 가족을 초청하면 내 가족이 연방 빈곤선의 한 120% 정도를 상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하겠다라는 정부와의 약속이에요. 그 기준이 뚜렷하게 있군요. 그게 있어요. 120%가. 그게 affidavit of support라고 내가 financial support를 하겠다고 내가 affidavit 내가 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와 나와의 약속인데 그게 I-864라는 양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인은 보통 초청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초청인이 수입이 없어요. 뭐 리타이어를 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금액이 모자란다거나 뭐 이래서 자격이 안 되면 아무나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고 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아무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친척이 아니더라도 재정보증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정보증을 하는데 문의가 많이 오죠. 나 여기다 사인하는데 내 책임은 어디까지야? 라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영주권을 받는 사람, 앞으로 받을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긴 무슨 하죠. 채무를 보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빚을 많이 그렇죠. 졌는데 내가 연대 보증을 섰으니까 채무에 대해서도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예. 정부로부터 뭐 그런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퍼블릭 차지의 대상이 된다거나 예. 이러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이제 기준이 연방 빈곤선이 2인 가족일 경우에 22,888불이에요. 작아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스폰서 그 재정 보증을 내가 결혼을 했어요. 예. 내가 내 아내를 이제 맞이하면서 내 아내가 이민 신청을 하고 나는 시민권자고 그러면 우리 둘이 가족이니까 22,888불만 내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연대 보증을 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여기서의 연대 보증은 그러니까 그 스폰을 해주는 그 당사자가 보증뿐만 아니라 모자랄 때. 모자르니까 모자라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네, 모자라는 금액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도 뭐 2인 가족이면 22,888불, 또 뭐 3인 가족이면 또 뭐 올라가 갖고 뭐 한 27,000, 8,000 되고 4인이면 3만 얼마가 되고 가족 수에 따라 이게 올라가요. 그 사람의 가족 수에 따라. 연대 보증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연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정 능력이 없어서 나 취업이민 아니 가족이민 스폰서 뭐 혹시 못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연대 보증은 가능한데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연대 그쵸. 보증이든 내가 보증이든 이제 정부와 약속으로 영주권자에게 되는 사람의 생계금 어느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자, 그래요? 우리가 너가 보증 섰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 없다고 정부한테 보조금 좀 달래 해서 우리가 줬어. 그러면 너가 보증 섰으니까 네가 내야지 않겠니? 라고 가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한다는 거는 진짜. 그리고 뭐 그게 금액이 워낙 많지는 않으니까 그 연방 빈곤선이 정해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 포벌티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거기에 125%.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인 가족이 22,888불이에요. 굉장히 낮네요, 진짜. 그리고 뭐 1인 가족은 16,000 얼마인데 제가 케이스를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을 재정 보증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이혼한 그 배우자 생계부담은 무덤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언제 내가 해지가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내가 그 재정보증을 쓴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끝나요. 그 사람은 5년 안에 시민권자가 되든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3년 이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민권자가 되면 난 더 이상 뭐 나 재정 보증해서 이 사인했다라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거구나. 첫 번째가 시민권자가 되는 거. 두 번째가 그 영주권 신청했던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 10년을 일했어요. 내가 10년을 일하면 40쿼터 그 크레딧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요. 40 크레딧을 하면 10년 정도 그렇죠. 일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럼 또 벗어나요. 거기서 그 부담에서 벗어나요. 세금 보고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세금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에요. 10년이고. 10년이 돼야지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그다음에 하나는 죽었어요. 사망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영주권을 포기를 하고 이제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뭐 나이 더 이상 영주권 하기 싫어 영주권 포기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이혼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땐 다 좋죠. 그런데 영주권 받았어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이제 영주권 받았어요. 내가 스폰서 해가지고. 근데 뭐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가 생겨갖고 이혼을 뭐 2년 만에 3년 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혼한 사람한테도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뭐 40 크레딧을 맞춰서 뭐 했거나. 자기 혼자 소셜 베네핏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내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재미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얼럴라는 그 사람 케이스가 있는데 얼럴 대 얼럴 케이스가 있는데 얼럴이 이제 독일계 뭐 그런 그 성이에요. 설네임이 이제 굉장히 흔하지 않는 우리처럼 뭐 스미스라든지 뭐 이런 이름 아니고 얼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터키 여자랑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를 썼어요. 혼전 어? 계약서를 써가지고 자 나는 결혼 이혼을 하더라도 뭐 위자료는 뭐 이렇게 하고 하겠다라는 이제 다 그런 그걸 거를 했어요. 혼전 예, 그럼 계약서가 혼전 있죠. 계약서 많이 예, 예, 쓰잖아요. 내 그쵸. 재산을 뭐 반을 나누지 않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예, 재산 있어요. 많으신 분들이 하는 그래서 거죠. 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예. 법원에서 위자료로 뭐 500불씩 해라, 뭐 혼전계약서 이런 거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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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안해서 응, 그렇게 응, 했어요. 응. 여기는 이제 위스콘신이에요. 그래서 제9 항소법원에서 항소까지 해갖고 했던 케이스인데 500불씩 지급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불? 와이프가 나 500불 갖고 못 살아. 한 달에 500불 갖고. 그러게. 자, 너가 나 영주권 받을 때 재정보증 사인했잖아. 이야. 나는 연방 빈곤선 이상은 나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뭐 13,600불 정도 돼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예. 그거는 이제 2016년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그거 줘라고 해서 소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졌어요. 남편이. 어머나. 그래서 논리가 그거예요. 자, 주법은 주법이고 이혼할 때 하는 거는 그건 이혼에 관련 가족법 해당하는 거고 이건 이민법이야. 연방법에서 이민법인데 연방법에서 그 규정하는 재정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랬더니 아니 얘는 놀고 먹으면서 자기 일도 일부러 안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든 어떻든 간에 그치. 얘는 지금 일을 하니까. 안 하고 있고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줘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어머. 그 전에 또 그 류 대 먼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먼드라는 사람이 시민권자고 류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여자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중국 그 자기 와이프한테 가족 그 이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살 때는 좋죠. 그쵸. 근데 거기도 혼전계약서를 썼어요.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나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겠다라고 그걸 썼어요. 그건 이제 제9 항소법원이라고 캘리포니아 쪽을 관할하는 그런 법원인데 거기서 좀 전에 그건 2012년쯤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여자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 기본적으로 뭐 생계를 할 만큼 돈 줘야 되지 않니? 네가 재정보증 했으니까. 그렇지. 그때 남자 얘기가 얘는 일 하라고 자기가 잡을 찾으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잡을 찾으려고 해도 뭐 그것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지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돈 벌고 있어. 같이 하면서 아들이 돈을 그러네. 벌어서 충분히 있는데 예, 왜 예. 내가 또 줘야 되니? 그랬어요. 예. 이 법원에서는 그렇고 말고 간에 I-864라는 애포데이비드 서포트 사인을 했으니까 와. 당신은 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다 이혼했고 다 끝났는데 이 여자는 일을 하려도 안 해. 일부러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고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만큼 돈을 벌면 뭐 그 생계보조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겠네요. 안 아까 해요. 안 조건에 하고 달래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시민권자 안 되고 예. 돈 10년 동안 해갖고 그 포리 크레딧 안 쌓이고 이러면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와, 남편이. 진짜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야.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거지만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 이런 가능한 경우가. 정도가 아니라 소송을 한 거예요. 지금 소송에서 이게 지방법원 케이스도 아니고 항소법원 케이스예요.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네. 그렇게까지 소송을 한 실제 케이스에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걸 변호사님이 그쪽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찾아내셔가지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안 해도 이혼을 한 경우에 어쨌든 재정 보증을 남편이 섰기 때문에 네. 그 아내들은 일을 안 하고도 계속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럼 일을 좀 뭐 크게 뭐.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근데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야.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게 한국 무섭네요, 사람들 진짜. 정서에는 사실 잘 맞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무덤까지 지고 갈 수 있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영주권자로 계속 남으면서 일 안 하고 있으면 이 전 남편은 계속 내야 줘야 돼요. 되는구나. 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시민권 그러니까 이게 안 받는 하는. 재정보증의 그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야. 어, 무섭네요. 저희가 뭐 재정보증 하시는 분 전화 와요. 물론
부부끼리 음.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음. 부모 자식이 부모 초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렇죠. 나이가 드셨는데 뭐 혹시 여서 요양병원 들어가시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될 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자식이고 또는 부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음. 아무 조건 없이 합니다. 사인을. 그리고 당연히 그러겠지. 자기가 초청자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제3의 그 재정 연대 보증인을 세울 때는 그 보증인이 많이 물어봐요. 나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런데 그렇겠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그걸 뭐 재정 보증인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연대 거의 보증인한테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부부가 그냥 거의 뭐 부부가 이제 이혼할 뭐 시에 생길 수 있는 이혼을 문제네요. 뭐 굉장히 격하게 하면서 생기는 그치. 네, 그런 우리가 또 감정 싸움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모든 이혼이 다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네. 두 케이스를 보면 네. 아,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우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주 그러게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좀 신뢰, 무서운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네. 계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근데 너무 오늘 나쁘게 쓰지 마세요. 방송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나도 이혼할 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네. 이거를 알고는 계시되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참 미국은 그 보증을 쓴다는 게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하시기 전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정 보증 관련해서 책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